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최근 1년간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의대를 준비할 때 자사고를 가는 게 좋을지 일반고를 가는 게 좋을지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2년 전 유튜브 첫 영상에서도 이런 고교 진학 문제를 다뤘었는데요. 그때와는 시간이 좀 더 많이 흐르기도 했고 또 그 당시 영상을 길게 찍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좀 생략했던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의대를 희망하는 중학생들의 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학고와 과학영재고 같은 특목고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우선 깔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과학고와 과학영재고의 설립 취지에 따라서 의학계열보다는 이공계열에 대한 진로가 뚜렷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게 더 맞겠죠. 특목고는 한번 가면 진학 방향을 틀기가 좀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확신이 없다면 섣불리 특목고를 선택하지 마시고 일반고에 일단 가서 좀 더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갖길 바랍니다. 특목고 가고 난 뒤에 의대로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사람 마음이 바뀔 수도 있죠. 그죠? 특히 어린 학생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방향을 틀어야겠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낭비고 학생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도 굉장히 가서 안 해도 될 공부까지 하며 시간 낭비, 체력 낭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상담을 해보면 의대 가고 싶은 마음이 확고하더라도 과학고, 영재고 같은 특목고를 지원하는 경우를 좀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요즘엔 상위권 중학생들 상당수가 의대 준비를 희망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자사고와 일반고 중에 어떻게 선택할지를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아직 그 학생들이 중학생이라서 의대 진로에 대한 마음이 또 어떻게 고등학교 가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혹시 몰라서 설명을 드립니다. 영상에서는 의대 가고 싶은 마음이 확고하다라고 가정하고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도 두 가지 관점에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학생에 대한 분석이고 두 번째는 어떤 자사고에 갈 건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일단 첫 번째, 고교 선택은 학생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이 학생이 수능 점수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내신은 일반고나 자사고 진학 이후 대략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을지, 필요하면 테스트도 하고 학생 자료를 보며 분석하고 추측합니다. 제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중학생인데 어떻게 수능 점수로 판단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자사고 준비할 정도면 중학교 때 이미 국영수 주요 과목 수능은 다 1등급 찍고 들어가는 애들 많습니다. 이 정도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면 자사고 가서 아이들 엄청 고생합니다. 엄청 독하고 학습 역량이 좋아서 금방 쫓아갈 수 있는 특별한 학생들 아니면은 준비 안 하고 자사고 갔다가는 정말 아이들 고생 많이 합니다. 제가 앞서 의대를 준비하는 중학생들을 위해서 찍어 놓은 영상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소 이 정도는 준비해야 하는 게 좋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정리를 한 건데, 현재 이 하지민 교육연구소 유튜브 채널 23번 영상입니다. 영상 2개니까 반드시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자사고는 어떤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가? 이 자사고 선택 부분요. 자, 전국에 많은 자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사고들이 다 똑같지 않아요. 특히 교육 정보가 열악한 지역에 살고 계시거나 지방에 있는 상위권 중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은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사고를 가면 정시 준비는 물론이고 무조건 일반고보다 학생부 관리를 다 알아서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 진학도 일반고 가는 것보다 무조건 자사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사고마다 시스템이 정말 제각각이거든요. 솔직히 자사고도 자사고 나름입니다. 일반고도 일반고 나름인 것처럼요. 일단 자사고들이 수시 쪽에 강한 곳이 있고 정시 쪽에 강한 곳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수시형 자사고, 정시형 자사고라고 임의로 이름을 좀 붙여볼게요. 어떤 학교는 이 두 가지 준비가 다 잘 되는 곳도 있고 둘 다 아닌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의 어느 자사고는 같은 지역의 일반고보다도 학생부 관리가 약한 곳도 있습니다. 의대를 지원하는 경우 그 자사고들의 진학 실적을 보통 많이 참고하시는데요. 무조건 의대를 많이 보냈다고 이 학교가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의대 실적이 현역이냐, 재수, 삼수까지 포함한 거냐, 또는 수시로 간 아이들이 많은지 정시로 간 아이들이 많은지 이걸 좀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시, 특히 학생부가 반영되는 전형이 잘 어울리는 학생인데 수시 준비는 약하고 정시가 강한 정시형 자사고를 보내게 되면 아이는 어떨까요? 좀 자사고 가서 고생을 좀 많이 하게 되겠죠. 제가 진학 실적이 좋은 대학생들을 이제 수소문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알게 된 그 모 지역 광역단위 자사고가 있어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지역하고도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 A 자사고라고 부를게요. 이 자사고는 수시 준비가 아주 잘 되는 학교였습니다. 알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그 비교과 학생부 관리가 잘 되는 학생들을 찾다 보니 이제 거르고 걸러서 괜찮은 친구들은 직접 이제 만나고 그 친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알아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인터뷰를 할 친구들을 찾다 보니까 그 학교 출신이 이상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 할 때마다 너네 학교는 도대체 어떻게 지도를 하시길래 이렇게 준비를 잘했냐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 학교는 아이들이 이제 그 인터뷰했던 학생들 말 빌어보자면 이제 수시 아니면 정시로 아예 방향을 정하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대요. 근데 수시는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학생부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다 이런 교육을 꾸준히 해주시고 실제 아이들이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동아리 등 이제 기획부터 남다르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어지간한 그냥 일반 뭐 교육청이나 학교 정보들보다도 또는 사설 컨설턴트들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인지 실제 제가 인터뷰했던 학생들은 사설 컨설팅을 많이 받지는 않았더라고요. 그 자소서 쓸 때 잠시 또는 이제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어떤 그 쓰임 때문에 단기성으로 잠시 필요할 때 받은 경우는 있었고 그 외에는 거의 학교에서 정보를 받아서 잘 실천해 왔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고등학교가 다 이 정도로 학생들에게 진학 전략을 세워준다면 사설로 학생부 준비하는 컨설팅은 많이 줄어들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학생들도 인정하는 게 그러면 누가 고생 많이 하겠어요. 그죠?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겠더라고요. 물론 이 학교가 그래도 자사고인 만큼 그런 전략을 던져줬을 때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이 되는 친구들이 많아서 물론 이런 그 실적이 나오기도 하겠죠. 그리고 비자사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비자사고는 전국적인 인지도가 굉장히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교 재학생들은 막상 컨설팅 해보면 수시 준비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 심지어 같은 지역의 일반고 학생들보다도 학생부 관리가 자기 주도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는 제가 설명드리면 어느 학교인지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아무튼 학생들이 학생부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좀 적었어요.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현재 2021년에 고1이 된 학생들부터는 이제 학생부의 독서 활동이 대입에 미반영되지만 그 이전 학년들은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한 학생이 그 학생부 관리를 잘해왔다고 했어요, 저한테. 제가 학생부 관리 스스로 잘해왔다고 하는 친구들은 보통 제대로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독서부터 물어보거든요. 근데 읽은 책 권수만 많이 채우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엄청 많이 읽었더라고요, 책을. 그래서 그 책 읽은 것들 중에서 제가 그 대학 면접 보듯이 책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읽은 지 얼마 안 된 책인데도 책에 대해 단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또 읽은 책들이 학생부의 어떤 다른 기타 활동과도 연결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봤을 때 과연 아이가 책을 읽고 학생부에 넣었을까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자사고에서 내신이 중간 정도 되는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근데 그 전국 모의고사에서는 주요 과목이 거의 2등급, 3등급이랬어요. 그 보통 자사고 재학생들이 내신이 좀 안 된다 싶으면 정시로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안 되겠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 학생의 뒤에도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 친구는 그래도 목표가 의대는 꼭 아니어도 된다. 뭐 되면 좋지만 꼭 아니어도 된다. 그래서 저는 학생부가 좀 잘 안 되어 있고 또 비교과를 앞으로 잘 할 가능성 그런 성향이 좀 안 맞다고 보여져서 정시로서의 가능성을 사실 좀 알아보려고 한 건데 성적이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보통 이제 중학교 때 준비를 어떻게 했냐. 근데 이제 선행이나 심화 이런 준비가 사실 그 지역에 일반고 가는 아이들보다도 제대로 안 하고 간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모님도 상담받고 자기 자녀가 이 정도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 모르셨어요. 심지어 학생부 관리는 정말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오셨거든요. 근데 실제 제가 부모님 있는 곳에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아이가 대답하는 걸 보시더니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독서뿐 아니라 뭐 동아리 세트 이런 것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중학교 때 자사고 준비 때문에 그 좀 물어보시려고 연락 주시는 경우는 제가 그 이 친구가 자사고 가는 게 유리할지 일반고 가는 게 유리할지 먼저 1차적인 점검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 기분 나빠하세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 이제 뭐 처음 전화했는데 되게 그거부터 점검하자고 하니까 그 너무 나쁘게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무조건 자사고 또 갈 거라고 하세요. 왜 그 지역의 학교 선생님들이 얘를 워낙 잘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또 무조건 자사고 가면 일반고 가는 것보다 대학을 잘 갈 거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안 하시는 거죠. 제가 이런 걸 물어보는 것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지방 중에서도 교육 정보가 열악하면 더 심각합니다. 문제가 학교든 학원이든 아이가 자사고에 합격을 하면 이제 물론 뿌듯해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학교나 학원 선생님들께 진학 상담 받으실 때 그 선생님 전문 영역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학이면 수학 선생님이면 수학에 대해서, 뭐 영어 선생님이 영어에 대해서. 원래 진학은 자기 과목뿐 아니라 다른 과목에 대한 준비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하고요. 자기 지역이나 자기 동네뿐 아니라 타 지역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입시 준비를 하는지 큰 틀에서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께 받으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모두 다 진학 전문가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순수하게 아이를 위해서 그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자사고를 권하셨을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아이를 위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상담한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학원 원장님, 학교의 중요 직책을 갖고 계신 학교 선생님들 계셨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교육에 관심이 많은 일반 학부모님들보다도 더 잘 입시 체계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설명을 해드려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도 많았고, 왜냐하면 이게 더 잘 아실 것 같지만 이게 이분들의 입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 오래 교육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그 틀 안에서 보게 돼요. 근데 입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흐름이 어떤지도 이해해야 됩니다. 심지어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같은 지역 있잖아요. 같은 지역. 우리가 이제 행정구역상 같은 지역 안에서도 구마다 심지어 동마다 엄청난 편차가 있어요. 제가 그런 곳에 있거든요.
깜짝깜짝 놀래. 다리 하나 건너서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런 지역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하물며 이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 아이들 준비하는 거,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비교해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정말로. 또 그분들이 그 자신의 전공 교과를 가르치는 전문가이지 진학 전문가는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 자꾸 물어보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제 대답을 해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그분들의 말만 믿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은 게 제가 그분들이 실력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특정 지역에서 오래 하신 학교나 학원 선생님들이 경험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걸 넘어서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학부모님들의 진학 상담 요청을 받으시면 학원에 계시는 분들, 학교에 계시는 분들도 상담하실 때 본인이 잘 아는 분야까지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요런 분야, 내가 요런 과목에 오랫동안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 과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준비를 보통 하고 있고 학생의 실력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는 해주시는 게 좀 좋아요. 근데 다른 예를 들면 영어 선생님이 수학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영어 선생님이 수학을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과 가는 아이가 과학은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수학이나 과학 이런 비교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나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게 모르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에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진학은 전체를 다 봐야 돼요. 다. 뭐 이것도 하면 좋고 저것도 하면 다 좋죠. 근데 애들이 사람이잖아요. 내 로봇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무리하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디 학교 가는 게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거 준비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 학교 가서 아이가 받는 충격은요. 저는 그런 애들을 워낙 많이 봐서 사실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끔 저랑 상담하신 학부모님들 중에 제가 무조건 일반고 권하고 자사고나 특목고 추천 안 하시는 거 아니냐고 막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부모님은 일반고 보내고 싶으신데 특목고나 자사고 권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단 그 아이들의 합격 여부는 제가 알 수 없죠, 당연히. 근데 이제 만약에 합격을 한다면 그 학교의 특수성과 아이의 성향이 참 잘 맞겠다. 그 학교가 아이가 원하는 교육 과정을 갖고 있고 아이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기본기와 근성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되면 저도 권합니다. 실제로 일반고 가긴 좀 아깝다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대입 전략 면에서도 분석을 해서 그 학교가 아이의 강점을 살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저는 권합니다. 단지 그렇게 추천할 수 있는 학생이 많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한 부모님은 모 전국 단위 자사고에 아이를 합격시킨 분인데 그 저희가 그 학생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1대1로 단기성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 그걸 시키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느 학교 합격했냐고 여쭤봤을 때 제가 딱 학교를 듣고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사고도 어떤 자사고는 반드시 제가 이걸 배우고 가시라고 권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자사고는 안 배우고 가셔도 된다. 거기서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학생의 개인 실력을 반드시 보고 말씀드리는데 그 학생 실력을 볼 필요도 없이 확률적으로 그 정도의 자사고에 합격할 정도면 학교 가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겠구나. 어느 정도 기본기만 되면 충분히 이렇게 하시면 따라가실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물론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특성을 제가 잘 알고 있고 제 나름대로 그 학교의 수준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제가 판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자사고가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 학교의 전통이나 교육 철학,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학교마다 다 달라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자, 결론은 학생부터 일단 객관적으로 분석해라. 아이가 수시형인지 정시형이 적합한지. 그리고 의대를 정말 가려고 한다면
의대를 수시로 가려고 한다면 당연히 일반고든 자사고든 어느 정도 등급 안에는 필수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정도로 수시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 수시 중에서도 비교과 성향이 아니면 저는 보통 무조건 일반고를 추천합니다. 또 안 되면 정시로 전환할 수 있게 준비를 했는지도 점검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해당 자사고의 교육과정이 너무 좋아서 가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의대 지원을 생각하면 일반고가 더 전략적으로 더 나은데, 일반고보다 수준 높은 공부를 좀 해보고 싶고, 또 그런 친구들과 함께 친구가 되고 싶고, 경쟁도 하고 싶다. 아이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만약 수시로 의대 갈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정시로 틀 실력도 되고, 각오도 하고 간다고 하면 보내셔도 돼요. 각오를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사고에서 준비하는 내신과 비교과 양과 질, 웬만한 일반고보다 정말 더 크게 다가옵니다. 특히 학생부 관리 잘해준다고 보낸 자사고인데 의외로 아이는 그것에서 내신 경쟁하느라 비교과 못 챙기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이런 친구들 보통 고2 1학기까지 하고 안 되면 정시로 틀거든요. 근데 아이가 정시 성향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 성향, 실력,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자사고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실 의대 목표로 하면 일반고를 정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작년에 예를 들면 그쪽 지역에서 자사고보다 일반고 실적이 좋다, 특히 의대를 잘 보냈더라라는 소문이 나면 3년 이상 어린 중학생들에게 영향이 가는 거죠. 이때도 일반고로 방향을 틀면서 방심하다가 갑자기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큰 코 다칩니다. 일반고도 요즘 전략적으로 특목고 자사고 일부를 지원 안 하고 일반고로 선택하는 상위권 애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고도 내신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학업 역량에서 준비가 부족한 아이들이 의외로 자사고에 가는 반대되는 성향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사고는 학년별로 격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있으면 학년별로도 차이가 좀 크고, 또 같은 학년 안에서도 준비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사고 진학 이후에 아이의 예상 내신이 의외로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아이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학교 시스템과 어울리지 않으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자사고 일반고 선택 기준, 특히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더 자세히 많은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느 자사고 아니냐 뭐 이런 말 나올까봐 제가 오늘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다 보니 자세한 얘기는 못 드렸어요. 그리고 앞에 이제 설명한 사례들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은 게 특정한 한 가지 사례로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좀 몇 가지 공통적으로 많이 본 사례를 예로 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드리는 걸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영상을 들으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